항공기 사고, 요도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70년 3월 31일, 일본 적군파 조직원 9명이 도쿄발 후쿠오카행 일본항공 351편 요도호를 공중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의 수사망에 몰려있던 적군파는 북한을 일본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평양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일본도와 폭탄 등으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쿠바행을 원했으나 연료 부족과 항속거리 문제로 인해 목적지를 북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시다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 연료 보충을 핑계로 후쿠오카 이타즈케 공항에 착륙하여 여성과 노약자 등 인질 23명을 우선 석방시켰습니다. 일본 경찰이 자위대 전투기로 활주로를 막는 등 저지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납치범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장은 일본 측으로부터 평양으로 가는 정밀한 항로가 아닌 조잡한 지도를 건네받은 채 다시 이륙했습니다. 요도호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자 한국 공군기가 출격하여 감시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한국 관제소의 최희석 중위는 자신을 평양 관제소라고 속이며 요도호를 서울 김포공항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납치범들은 주파수 변경과 관제 내용을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항에 인공기를 개양하고 북한군 복장을 한 군인을 배치하는 등 김포를 평양처럼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미국 항공기나 흑인 병사를 목격하고 결정적으로 위장 군인과의 대화 중 영어를 듣게 되면서 이곳이 서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납치범들은 즉시 농성에 돌입하며 북한까지의 안전한 비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문 대테러 부대가 없어 무력 진압 시 인질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서울임을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끈질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영어 대신 일본어로 교섭이 진행되었고 일본 운수성 차관야 마무라 신지로가 협상단을 이끌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간의 긴박한 대치 끝에 야마무라 차관이 승객들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4월 3일 승객 전원이 무사히 석방되고 납치범들은 야마무라 차관과 승무원을 태운 채 다시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요도호는 야간 유도시설이 없는 평양 미림 비행장에 이시다 기장의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유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투항하며 제출한 납치범들의 무기는 나중에 모두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귀환한 승객들은 안도했고 이후 야마무라 차관과 승무원들도 북한에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인 인질 구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대일 외교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자국 내 테러 문제를 한국에 떠넘겼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했습니다. 인질을 자처해 영웅이 된 야마무라 차관은 훗날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정신질환을 앓던 딸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했던 이시다 기장은 과도한 언론의 관심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며 불우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도를 김포로 유인해 인질 구출에 결정적 공을 세운 최희석 중위는 보안 유지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제 전역을 당하는 등 존재가 지워졌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공로가 재조명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으로 망명한 적군파 조직원들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일본 혁명은 실현되지 않았고 일부는 사망하거나 태국 등지에서 위패 사범으로 체포되어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끈질기게 이들의 송환을 요구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 납치범 가족들의 귀국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조직원들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들은 여전히 국제 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